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3월 이전에 영상을 올리면 파워미터를 구매해서 영상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파워미터 영상은 아닙니다. 사실 파워미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가는 샵에 알아보니까 시마노 크랭크형으로 해서 134만원 정도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치비 한 5만원, 그래서 한 1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마저도 수입사에서 물량이 없어가지고 샵을 통해서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이제 파워미터를 설치하려면 인터넷에 있는 파워미터를 구매해서 샵에 가서 이제 설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파워미터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파워미터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가. 어쨌든 파워미터를 구매하면 14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게 되고요, 제 자전거가 새거 기준으로 340만원에 출고됐던 자전거입니다. 거기에 140만원짜리 파워미터를 단다는 게 사실 스스로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고 열심히 타려고 하지만 시즌이 돼도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탑니다. 그런 상황에서 140만원을 투자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나에게 맞는 일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물론 파워미터가 있으면 더 정교하게 운동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페달링의 양발의 균형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나이와 그럴 수도 없는 체력의 문제가 있고, 파워미터를 단다라고 해서 내가 더 향상되고 좋은 운동의 결과를 확연하게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파워미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샵을 통해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였는데요, 이전에 MTB를 탈 때에는 인터넷에서 한 15년 전에 구매를 했었고, 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스컬트라 5000도 중고로 가져왔습니다. 또 이번에 리액터 5000도 중고로 가져왔죠. 샵이랑 좋은 관계를 좀 형성하려면 샵에서 물건을 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샵에서 고가의 물건들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거나 또 엉망진창을 만들지 않겠지만 뭔가를 더 해주거나 더 신경 써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갖고 싶어서 어차피 살 거라면 샵을 통해서 구매하고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그 샵에서 제가 쓴 돈이 꽤 되죠. 여러가지 물건 짜잘한 것도 샀었고 정비도 많이 맡겼었고 또 여러가지 요청들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드니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그 샵에 들어가긴 했는데 뭔가 큰 거 한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파워미터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되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샵과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저에게 없었던 거죠. 14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파워미터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또 기회가 되면 또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장비와 좋은 자전거 시스템 있으면 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돈을 부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저같이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달 벌어들이는 수입은 뻔한데 거기에 몇백만 원씩 박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좀 더 젊었다면 조금 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자전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갔냐 하면 최근에 당연히 겨울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밤에는 뭐 영하 18도까지도 내려가고 낮에도 영하 9도, 10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 싶으면 영하 5도 막 이런 날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며칠 영상 5도 6도를 올라가는 날들이 있었어요. 항상 일기예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날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제가 쉬는 날과 딱 맞아 떨어져서 자전거를 가지고 오래간만에 나가 봤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이나 혹은 강원도 같이 눈을 빨리빨리 치우고 도로가 빨리빨리 복구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주도로는 눈을 빨리 치우기도 하지만 조금만 이 시내를 벗어나게 되면 눈이 쌓여있는 도로 혹은 그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가려고 했고요. 영상 5도만 되면 작년에도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영상 5도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반적인 의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영상 5도만 돼도 타고 갈만 해요. 잘 껴입으면.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이 많이 시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방안하는 대책들이 있죠. 뭐 알루미늄 호일을 씌운다부터 시작해서 뭐 신발에 구멍을 막고 또 그 사이에 핫팩 같은 것들을 넣는다든지 슈커버라든지 굉장하고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과 같이 눈이 잘 치워지고 얼음이 잘 제거되는 지역에 있으면 더 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해볼 텐데, 지방은 좀 그게 어렵습니다. 주도로가 괜찮다고 해서 나갔다가 시골길에서 나작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겨울에 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겨울에 이렇게 나가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슈퍼보드 사고 알루미늄 호일과 여러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고정 롤러 갖다 놓고 거기에 자전거 올려놓고 롤러를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롤러를 돌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계속해서 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못 돌리고 300칼로리에 맞춰서 이제 돌리곤 하는데요. 그마저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될까 말까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 정도 돌리는 거 가지고는요, 체력 유지가 안 됩니다. 체력은 떨어지는데 조금 더 늦게 떨어지는 거죠. 천천히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나갔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추운 것도 추운 거고 계속 바닥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옷도 많이 껴입은 상태에서 체력은 떨어지고 살은 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힘든 라이딩이었습니다. 겨울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나가고 싶은 게 자적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리하게 나갈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다 보니까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MTB를 15년 전에 사고 잠깐 탔었지만 그때도 열심히 탔더라면, 그때 로드를 알았더라면 좀 더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버리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타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뭔가 도전적이고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유튜브 이제 지난 영상 때문에 구독자도 나름 이전보다 몇 분 더 늘어나셨는데, 보시는 분들 보니까 구독자들의 연령대를 잘 모르겠지만 지난 영상 보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30대, 40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30대라면 지금 더 재밌고 도전적으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40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시간을 쪼개고 기회를 더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전적으로 하기에는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물론 30대 때 체력을 잘 만들어 오시고 몸을 잘 만들어 오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최근에 맞들린 40대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눈과 물이 뒤섞여 있는 곳도 있고, 또 응달에는 여전히 눈이 덮이다 못해 안에는 얼음이 깔려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클릿이 박살나가지고 잘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20대, 30대 분들은 더 재밌게 도전하시고
40대 분들은 몸을 살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라이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겨울인데 혹시라도 자전거를 타신다면 안전하게 타시기를 바라고 사고가 없이 잘 겨울을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